안녕하세요. 니들 코티즈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입체꽃 모티브랑 같이 매치해서 블랭킷을 만드실 수도 있고 또 쿠션 뒷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평면 이런 사각 모티브를 보여드릴 건데요. 중간에 한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단은 전부 먼저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나온 방법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패턴이고요. 연결 방법 또한 이제 자세히 보여드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이제 차이점이 있는 부분만 콕 짚어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쿠션으로 만들 때 연결하실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 하고요. 쿠션의 여민 방법 있죠.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테두리에 넣을 수 있는 또 귀여운 프릴 무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실은 지금 샤블리 콘사 100g 정도 되는 콘사와 3호 바늘 이용해서 뜨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앞판에 이렇게 꽃 모티브 9장을 뜨고 뒷판에 지금 보여드릴 요 모티브를 2장까지 떴을 때 실이 거의 한 콘이 지금 다 이렇게 사용이 된 이제 요 정도 들어가는 양이에요. 네, 근데 손땀 간격에 따라서 요게 지금 조금 더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벌써 이제 새 실로 바꾸셨을 수도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된 상태거든요. 이제 앞판 9장을 다 연결을 하시면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안쪽 면이 오게 놔뒀을 때 뒷판을 뜨면서 이제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붙여가면 되죠. 그런데 이제 이쪽 한쪽 면을 트임이 있는 부분, 이제 나중에 솜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여기는 붙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면은 디귿자로 이렇게 전부 다 붙어야 되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모서리 부분이죠. 지금 여기 두 개까지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제 이 모티브는요, 시작점을 여기에 잡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을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한 변을 뜨고 그 다음 모서리부터 해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변을 다 떠서 이제 이쪽 끝에서 실을 잘라서 마무리를 한 상태고요. 그 다음 모티브는 이제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한 변을 뜨고 이쪽 끝에 모서리부터 해서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두 개 변이 붙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변을 또 떠서 시작점까지 돌아왔을 때 여기에서 마무리까지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쪽 모서리를 붙일 차례인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혹시 지금 뭐 도안을 안 보고 계시거나 요 꽃 부분에서 다음 단으로 넘어갈 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약간 헷갈려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 이제 연결하는 거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네, 가운데 꽃 부분도요, 입체꽃 모티브에서 떴던 방법과 동일한데요. 그래도 이제 거기에서는 실을 단마다 자르고 배색을 바꿔가면서 떴고, 또 단색으로 뜰 때는 약간의 또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볼게요. 매듭을 짓고요. 사슬을 5개. 또는 손땀 간격에 따라서 가운데 구멍 크기에 따라서 좀 조절하실 수 있죠. 6개나 뭐 4개로 조절하셔도 됩니다. 네, 첫 코에 바늘 넣어서 동그랗게 이렇게 빼뜨기로 동그라미를 만들었죠. 그리고 기둥코 하나 세우시고 요 가운데 큰 구멍에 실자락 감싸면서 짧은 뜨기를 7개를 뜹니다. 이때 이제 첫 코에 빼뜨기를 하는데요. 첫 코 옆에 있는 이런 기둥코와 모양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구별이 아직 어려우신 분들은 첫 코, 한 코를 떴을 때 바로 그 자리에다가 핀을 꽂아서 좀 구별이 쉽도록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첫 코를 찾아서 이제 약간 그래도 헷갈릴 때는 거꾸로 한번 세어보세요. 요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 말고 그 바로 밑에 여기 완성되어 있는 코부터 해서 거꾸로 세어보면 어디가 첫 번째 코인지 알 수 있겠죠? 네, 그 부분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빼뜨기를 했을 때 요 빼뜨기가 이 코의 머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필요한 건 8코이지만 7코만 떠서 이렇게 첫 번째 단을 만들었고요. 이 자리에서 기둥코 3개를 세우고요. 다음 단은 이제 모아뜨기가 필요하죠. 방금 전에 빼뜨기 했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서 첫 번째 코에다가 두 코 모아뜨기를 뜨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기둥코 포함 3개가 되기 때문에 실제 모양은 3코 모아뜨기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잎 모양을 표현하는 모아뜨기를 하실 때는 평소 한길긴뜨기보다는 살짝 더 길게, 그래서 좀 동그랗고 통통한 이런 느낌으로 떠주시는 게 좀 더 모양이 예쁩니다. 그 다음에 사슬 3개를 뜨고요. 감아서 또 바로 다음 칸으로 들어가서 3코 모아뜨기. 이렇게 해서 모아뜨기 8개, 꽃잎 8개를 만들어 줍니다. 네, 7개가 만들어진 상태고요. 마지막에 여기가 그 전단에서 빼뜨기 했던 자리죠. 그래서 만약에 첫 단에 짧은뜨기를 8개를 모두 다 떴다면 마지막에 이런 모양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사이 틈이 약간 비어 보이는 게 예쁘지 않기 때문에 짧은뜨기 하나를 일부러 빼고 떴죠.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를 그 전단에 빼뜨기 요 자리에다가 떠주시면 틈새 없이 좀 더 깔끔하게 연결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바늘을 혹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처음부터 이런 모아뜨기 무늬를 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한길긴뜨기를 잘 하신다는 전제를 두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직 좀 한길긴뜨기나 짧은뜨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더 자세히 설명된 다른 영상을 통해서 기초기법을 연습을 하신 후에 이 꽃 모양을 만들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슬 3개 대신에 사슬을 하나만 뜨고요. 긴뜨기로 연결을 합니다. 감아서 요 처음에 만든 모아뜨기의 가운데 코 머리가 있죠? 이 부분에 넣어서요. 실을 가지고 나와서 다시 한번 걸어서 3개를 다 같이 뺍니다. 이게 긴뜨기죠. 이렇게 하면 다음 단을요. 이 고리의 중간에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배색을 넣어서 실을 자를 때는 그냥 이쪽 코 머리에 빼뜨기해서 실을 자르고 다음 시작할 때 새로운 실로 이렇게 중간에 걸어서 시작하면 되지만 지금은 단색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슬 하나 긴뜨기로 끝난 거고요. 이 자리에서 기둥코 하나 이렇게 세워 주시고 짧은뜨기를 그 바로 밑에, 네, 바로 밑에 코에 마지막에 했던 요 긴뜨기를 감싸고 짧은뜨기를 뜹니다. 요게 이제 다음 단의 첫 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슬을 5개를 떠주세요. 5개. 네. 그리고 그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 또 5개. 그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 요거를 요 고리를 7개를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 8번째는요. 사슬을 2개만 뜨고 한길 긴뜨기로 끝나게 됩니다. 감아서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요 짧은뜨기의 머리에 넣어서 실 걸고 나오고 2개 빼고 2개 빼고 이렇게요. 그러면 다른 그 사슬 5개짜리 고리랑 크기가 비슷하게 되면서 바늘의 위치가 고리의 중앙에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음 단 기둥코를 올라가는데요. 사슬이 6개가 필요하죠. 네. 그리고 2번 감아서 바로 밑에 있는 요 한길긴뜨기를 감싸면서 두길긴뜨기 4코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체꽃 모티브를 뜨고 이쪽 영상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처음에 보셨더라도 그 영상으로 해서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입체꽃 영상에서는 여기가 이제 꽃술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보리, 크림 아이보리 색으로 이렇게 꽃잎을 넣어줬었죠. 근데 그 꽃잎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요 사슬 5개짜리 고리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입체꽃
좀 넓게 퍼져 보이지만은 사실 그 꽃잎 뒤에 밑에 요렇게 고리가 하나 숨어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바탕색을 걸어서 뜨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도 크기 자체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쪽 영상 또는 이제 보내드린 그 기호 도안을 보시고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 단에서 이제 연결을 하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단에 지금 첫 번째 모아뜨기까지 한 상태이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사슬 2개, 빼뜨기 이렇게 하면서 연결을 해 나가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앞장과 만나는 모서리 부분입니다. 앞에 2개까지는 네, 평면적으로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과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부터는요, 보세요. 4개의 꼭지점이 모두 다 붙어야 되죠. 여기부터 해서 쭉 연결을 하고 여기 모서리 붙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꺾어지는 부분까지도 다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쪽 모서리까지 붙이고 여기까지 돌아와야 끝나는데 네, 요 한 변은 붙지 않지만 이 모서리 꼭지점이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이제 마지막 단에 바로 첫 번째 모서리부터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한 변을 뜨고 붙이기 시작하면요. 여기 처음에 떴던 이쪽 모서리가 이게 필요한 부분에 붙지 못하고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붙이면서 들어가야 되죠. 사슬을 2개를 뜨고요. 네, 이쪽 모서리를 들어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서 빼뜨기. 사슬 2개. 네, 뜨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 앞에서 지금 계속 쭉 해오셨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기가 지금 시작점이에요. 이렇게 2개의 변이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이쪽 면이 지금 쿠션을 넣을 때 바닥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막혀야 되는 면이기 때문에 그대로 연결을 하면서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슬 2개를 뜨고 이제 반대편은 이렇게 꽃 모티브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서로 안쪽 면이 맞닿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면을 보고 뜨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주머니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모서리가 이렇게 있고요. 네, 이쪽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해서 이제 4번째 꼭지점까지 지금 다 붙었죠. 붙이고 나머지 한 변은 아직 붙일 모티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슬 4개 짧은뜨기 하면서 이렇게 무늬를 떠서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로 돌아와서 여기에다가 빼뜨기 하고 실을 자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런 점에 이제 주의를 하면서 네, 이쪽이 지금 여기가 지금 붙어 있죠. 이쪽이 연결되어야 될 자리예요. 그래서 이쪽이 트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트인 부분은 붙이지 않도록 네,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해 주시고 요거를요. 들고 이렇게 뜨다 보면은 방향도 자꾸 이렇게 돌려가면서 잡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들고 뜨면서 뭉쳐져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가면서 붙일 자리인지 아닌지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변을 붙이면 다시 평평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놓고 지금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내가 가야 될 면이 붙어야 될 자리인지 떨어져야 될 자리인지 그런 거를 중간중간에 좀 체크를 하면서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나머지 9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쿠션의 뒷판도 이렇게 9장을 모두 연결을 했고요. 윗부분에 지금 한 면만 이렇게 트임을 주었고 나머지 3면은 이제 모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만드셨으면 윗부분에 여민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왜냐면 지금 테두리 무늬를 해볼 건데요. 테두리 없이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마무리 하실 분들은 좀 스킵하셔서 뒤쪽에 있는 여민 부분 설명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왜냐면 이제 솜을 끼운 상태로 테두리를 뜨면 손이 많이 불편해서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솜 끼우기 전에 지금 이제 테두리 무늬를 여기에서 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요. 이렇게 꽃이 보이는 상태에서 네. 트임이 있는 쪽을 이렇게 잡고요. 한쪽 끝에 모서리
이제 무늬 두 개가 서로 연결된 지점 있죠? 여기부터 시작해서 무늬를 뜰게요. 그리고 왼손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쪽 왼쪽 끝에부터 코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단에서는요, 요렇게 지금 우리가 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무늬를 떴기 때문에 테두리 무늬를 뜰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단이고요.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이거를 반복을 하는데 그 바늘이 들어가는 위치를 지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경계선 부분이에요. 여기 앞판과 뒷판 만나는 자리에 바늘을 넣고요. 꼭 쿠션뿐 아니라 블랭킷을 만들었을 때에도 요 무늬를 가장자리에 넣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활용하셔도 돼요. 또는 뭐 바란스 커튼의 밑단에 그런 데다가 활용하실 수 있는 무늬입니다. 처음에 기둥코 세우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떴고요. 요 실은 나중에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사슬 2개. 그 다음에 여기 고리 있죠? 고리 있는 데다가 짧은뜨기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요 고리 가운데다 뜨는 게 아니라 여기 짧은뜨기 있죠? 짧은뜨기 머리로 해서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이 고리에 끈을 엮어서 여밈을 할 거예요. 그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중에 끈을 끼우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요 고리는 나중에 쓸 거거든요. 고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있는 짧은뜨기 위에다가 또 짧은뜨기를 하는 거예요. 사슬 2개를 뜨고요. 요 짧은뜨기 머리에. 이렇게 해서 왜냐면 고리 가운데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우리가 끈을 끼워야 되는데요. 그때 좀 끈 끼우는 게 불편하고 위치가 헷갈리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슬 2개, 짧은뜨기 머리에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먼저 떠났던 모티브에 달려있는 사슬 4개짜리 고리들이 이렇게 뒤쪽에 있고 지금 뜨고 있는 사슬 2개짜리 고리가 앞에 겉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런 구조가 될 겁니다. 여기 모티브의 모서리에 있는 요 모아뜨기 있는 쪽에 오면요. 여기 피코를 떴던 이 모아뜨기 가운데에 짧은뜨기 넣어주셔도 될 것 같고 요 부분에서는 그냥 이 사슬의 가운데 요쪽에다가 한번 이렇게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간격이요. 이렇게 해서 사슬 2개 하시고 여기는 여기 2개가 만난 자리 요 가운데다 해주세요. 바늘 넣는 위치가 딱 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좀 두껍고 애매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요 모아뜨기가 각각 이렇게 있죠. 모티브 사이 경계선이 여기에 있고요. 그 중에 가운데로 보이는 부분에다가 찔러주세요. 이렇게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트임 부분은 지금 끝까지 이 규칙을 따라서 사슬 2개 짧은뜨기 합니다. 이렇게 쭉 오다가요. 그냥 이 윗부분만 보고 막 하다 보면은 뒷판까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입구 둘레를 도는 게 아니라요. 이 쿠션의 앞면을 보고 요 앞면의 둘레를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뒷판까지 넘어가면 안 되고요. 여기 보세요. 꽃 모티브 있고 여기는 그냥 꽃이 없는 모티브죠. 요 경계선까지 여기까지 오면요. 여기가 이제 모서리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자리예요. 이렇게 해서 이쪽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옆면을 가면서 지금 떠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서리에서는요. 이렇게 각이 꺾이기 때문에 고리를 하나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모서리에서만 사슬을 3개 떠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단에서 모서리 부분은 또 코를 약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칸이 조금 더 넓어야 뜨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서리 돌아갈 때만 사슬이 3개예요. 그리고 사슬 3개를 하시고 그 같은 자리 여기 지금 이 꽃 모티브의 모서리에 있는 요 피코 있죠. 그거랑 같은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한 번 더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모서리를 이렇게 살려주는 거예요. 모서리 부분은 짧은뜨기가 이렇게 2개 들어가 있어요. 같은 자리에. 이 부분 잘 보시고요.
좀 옆으로 이제 넘어갈 때 계속 사슬 2개 짧은뜨기를 하는데요. 그 짧은뜨기를 어디에 하시냐면요. 여기 뒷판에서 앞판 쪽에다가 이 모티브에다가 이렇게 걸어준 자리 있어요. 뒤에서 넘어와서 여기서 빼뜨기 하면서 걸었던 자리. 그 코머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위치 확인하세요. 네. 지금 여기 요 사슬 고리가 이 꽃 모티브 뜰 때 떴던 그 사슬 고리죠. 거기에 걸려있는, 가운데 걸려있는 코의 머리. 여기가 지금 우리가 테두리 뜨면서 짧은뜨기 들어갈 위치예요. 그 다음 거는 이거. 여기요. 요렇게. 그 다음 거 찾아볼까요? 여기서 이거. 네. 그래서 여기서 막 이렇게 너무 뒤로 넘어가거나 앞에 있는 이거 아니고요. 요거 보이시죠? 네. 이 모티브의 마지막 단 이렇게 고리들이 있죠? 그 고리의 가운데 걸려 있는 코들. 네, 이거예요. 매직 무늬 뜰 때 보면 어떤 무늬는 뭐 이 고리의 개수가 뭐 4의 배수 더하기 1이 돼야 된다라든지 뭐 그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뜰 무늬는요, 그냥 이 고리 하나가 무늬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 중간에 조금 틀리셔도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코수가 충분히 여유 있어서 좀 이렇게 주름이 지는 그런 프릴 형태이기 때문에 혹시 조금 틀려도 별로 티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데 굳이 개수를 세자면 저는 모티브 한 칸당 요 칸이요 11가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부분이요. 연결했던 자리 있잖아요. 여기가 뒷판이랑 같이 해가지고 모서리 4개가 모여있기 때문에 좀 되게 두껍고 정확한 자리를 알기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한번 펼쳐서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서 여기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사슬 2개로. 그래서 여기 가운데다가 찔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뜨다 보면은 어디지? 어디다 바늘 넣지? 막 좀 애매해 보일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펼쳐서 보세요. 펼쳐서 보시면 이렇게 X자 또는 십자 모양으로 4개가 딱 모여 있는 게 보이실 거거든요. 그 가운데에다가 한 번만 넣어 주시면 돼요. 사슬 2개를 뜨고요. 여기 제일 눈에 띄게 딱 보이는 가운데에다가 저는 짧은뜨기 이렇게 넣어 볼게요. 볼까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테두리가 또렷하게 딱 일단 각이 좀 잡혀요. 이거 한 단만 떠줘도요. 네, 그 다음에 뜰 자리는 여기죠. 요게 이렇게 걸려있는 코의 머리. 네, 모서리가 또 나왔죠. 모서리 돌아갈 때에는 지금 짧은뜨기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사슬 3개를 뜨고 방금 떴던 같은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모서리 각을 좀 이렇게 딱 살려주고 또 방향을 돌려서 또 마찬가지 사슬 2개 짧은뜨기 이렇게 반복하면서 가시면 돼요. 모서리를 이렇게 살려주세요. 네, 한 바퀴 돌아와서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까지 왔거든요. 여기에도 지금 짧은뜨기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슬 2개 짧은뜨기. 해서 이제 여기도 모서리잖아요. 그래서 사슬 3개짜리 고리가 필요한데 그 고리의 중간 지점에서 다음 단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슬 하나 긴뜨기로 끝나게 되죠. 아까 처음에 떴던 짧은뜨기의 머리 여기에요. 찾아서 긴뜨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무늬 다음 단 무늬는요. 사슬을 4개를 세우고요. 한길 긴뜨기를 방금 전에 우리 긴뜨기 한 거 요거를 감싸고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 네. 다음 단은 그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제 요게 반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기둥코로 사슬 3개가 필요하고 이거랑 그 다음 코랑 사이에 사슬이 하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슬을 4개를 세운 거예요. 사슬 4개 한길긴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더 하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이렇게요. 왜냐면
모서리 부분은 요 무늬가 5개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거를 반을 딱 갈라서 하나, 둘, 3개를 뜬 거예요. 그러면 한 바퀴 돌아왔을 때 마지막에 여기에다가 2번을 더하면 총 5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 기둥꽃 떴고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뜨고 이제 각 칸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게 3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다음 한길긴뜨기, 사슬 이렇게 3번씩이요. 그리고 다음 칸으로 또 넘어가요. 넘어가서 똑같이 또 반복하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사슬, 한길긴뜨기, 사슬. 단순하죠? 네,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각 칸마다 요게 이렇게 3개씩 그 사이에는 전부 사슬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모서리에서는 모서리에 아까 우리가 사슬 3개로 이렇게 고리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여기에다가 5번 들어가면 돼요. 한길긴뜨기 사슬, 한길긴뜨기 사슬, 요게 한길긴뜨기가 5개. 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와 볼게요. 트임 부분 지나갈 때는요, 지금 이 고리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두껍게 보이고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거 이중으로 이렇게 다 넣지 않도록, 그리고 뒤에 있는 다른 실자락 걸리지 않도록 딱 그 사슬 2개짜리 고리 있죠? 거기에다가만 반을 넣어서 떠주셔야 돼요. 무늬를 이렇게 떴을 때 앞에 벌써 이제 약간 프릴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뒤로 이렇게 원래 모티브에 달려 있었던 사슬 4개짜리 고리 있죠? 요게 그 뒤에 이렇게 남아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 고리 쓸 거거든요. 이거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게 겹쳐지지 않도록 바늘 넣을 때 약간 주의해 주세요. 네. 요렇게요. 이 뒤에 고리가 남아 있도록 이렇게 바늘 넣어서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 모서리에 한길긴뜨기 5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사이사이에는 전부 사슬이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각 칸마다 이렇게 3개씩 다 넣어서 이제 한 바퀴를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기둥고 세우고 그 자리에 이렇게 무늬 2번 들어갔죠? 그 같은 자리에 마지막에 2개 떠줬습니다. 한길긴뜨기 사슬, 한길긴뜨기 사슬. 그리고 첫 코에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연결하실 때, 요 한길긴뜨기의 머리 바로 옆에 한 코 건너고 그 옆에 있는 코. 근데 여기가 사슬코니까 이렇게 V 모양의 가운데 이렇게 찔러서 빼뜨기 하시면 이제 짧은 프릴이 일단 하나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 단에서도 살짝 코를 늘리면서 또 이제 갈 건데요. 이때 이 사이 틈에다가 뜰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칸에다가 빼뜨기를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요 기다란 기둥 사이 틈에다가 뜰 거예요. 이번 단은. 그리고 기둥코로 사슬 3개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그 같은 자리에 뜹니다. 그리고 사슬 3개를 떠주세요. 여기가 이제 다음 단이 마지막 단인데요. 그 다음 단에서 이렇게 동글동글 부채꼴 무늬가 들어갈 자리예요. 사슬 3개를 뜨고요. 그 다음 칸에다가 한길긴뜨기 2개. 이번 단은 이 규칙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 2개 사이에 사슬이 3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갈 때 여기에 사슬이 1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여기가 이제 전부 이렇게 되어 있죠. 칸이 이렇게 2개씩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한길긴뜨기 2개, 사슬 3개 뜨고 그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2개. 요게 무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게 어디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사슬 2개로 만들었던 그 고리 안에 같이 들어있는 한길긴뜨기 3개. 요게 무늬 하나의 단위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네, 요게 이제 반복이 되는 단위예요. 그래서 이 사이 틈에다가 한길긴뜨기 2개를 나란히 2개를 이렇게 뜹니다. 사슬 없이 2개요.
두 개를 떴죠? 그리고 사슬 3개. 그리고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2개. 만약에 그 전단에 혹시 뭐 이렇게 3개씩 들어가야 되는데 한길긴뜨기 하나를 빼고 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요거 둘레를 전부 다 풀게 되면 너무나 아깝죠. 네, 그럴 때는 그냥 밑에 단 틀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2번 단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냥 그 한 칸에다가 전부 다 떠주세요. 그렇게 해서 요번 단 무늬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그것 때문에 풀으지는 마세요. 이렇게 했고요. 사슬 1개만 뜨고 다음 칸으로 가는 거예요. 요거를 잘 구별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슬 3개 뜨는 자리, 사슬 하나 뜨는 자리, 그게 또 혹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 전단에 이렇게 한 구멍에 같이 들어있는 한길긴뜨기 3개, 요게 한 세트이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무늬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그 다음 걸로 넘어갈 때 그 사이에는 사슬이 하나고 이 안에서는 이 가운데를 좀 틈을 벌려주는 거거든요. 벌려주기 위해서 사슬이 3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도안을 이렇게 매번 확인하지 않으셔도 이대로 반복하면서 한 바퀴를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이제 먼저 뜨고 있던 다른 색인데요. 여기에 지금 이제 프릴의 2번째 단 요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모서리에 왔을 때요. 이 모서리에 칸이 4칸이 있어요. 하나, 둘, 셋, 4칸. 요렇게 되어 있으면 요 똑같은 무늬를 그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게 칸이 지금 2칸이잖아요. 2칸에다가 이렇게 한길긴뜨기 2개, 사슬 3개, 한길긴뜨기 2개. 요렇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모서리에는 요 무늬가 2번 들어가면 맞겠죠. 네. 그래서 사슬을 하나 떴고요. 요 모서리 4칸 중에 첫 번째 칸 여기로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2개.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 전단에 요 3개가 한 세트인데요. 그 사이에도 사슬이 하나 있지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지 않죠. 여기까지 다 뜨거나 막 그게 위치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죠? 그 사이 틈 여기는 뜨지 않고 그 위에 그냥 사슬을 하나 뜨고 이렇게 건너가 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도 모서리로 갈 때 그 앞에 여기도 빈칸이 있지만 여기는 뜨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늬의 단위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네. 같이 들어있는 3코 여기에다가 떴으면 그 다음 무늬로 건너갈 때 요 틈새는 그 위에 뭐가 없고 그냥 사슬만 하나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서리에 있는 5개, 기둥이 5개이기 때문에 그 사이 틈새 칸은 4칸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칸에다가 2개를 뜬 거예요. 네, 이 부분 정확히 구별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왜냐면 이런 자리를 자꾸 막 뜨게 되면 뭔가 규칙도 이상해지지만 요 프릴이요. 코가 또 너무 많아져서 너무 심한 프릴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좀 예쁘다기보다 너무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실도 더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사슬을 3개를 뜨고요. 그 다음 칸에 지금 모서리 부분 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떠주시고 사슬을 1개 뜨고 또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2개 사슬 3개 그리고 그 다음 칸 여기가 이제 모서리에서는 마지막 칸이에요. 여기에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해요. 볼까요? 네. 요게 모서리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늬가 2세트가 들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모서리 부분 지나가면서 또 사슬 하나, 그 다음 또 나오죠? 여기에다가 똑같은 무늬를 반복합니다. 이번 단의 마지막은요. 여기 사슬 3개를 뜨고요. 처음에 기둥코 세웠던 곳에 빼뜨기. 이렇게 하면 이제 무늬가 모서리 쪽에 이렇게 2개
맞춰졌죠. 네, 다음 단 시작을 하기 위해서요. 빼뜨기를 2칸을 더 이동합니다. 그 다음 코의 머리, 그 다음에 요 사이 틈새, 여기 사슬 하나만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도 빼뜨기를 해주세요. 여기가 이제 정확히 중심이 되죠. 네. 여기에서 기둥코를 하나 세우고요. 그 자리에 짧은뜨기 이렇게 되고요. 이제 이번 단의 규칙은요. 여기 사슬 3개 있는 부분에 한길긴뜨기가 7코가 들어가고요. 사슬 하나만 있는 자리 있죠? 거기는 짧은뜨기를 하는데 그 짧은뜨기 위에다가 피코를 하나씩 달아줄 거예요. 피코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물론 좀 귀찮은 일이긴 해요. 근데 피코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완성했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피코를 좀 하나씩 넣어주면 훨씬 좀 그 틈새가 귀엽고 화려한 느낌으로 좀 메워지면서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피코를 좋아합니다. 네. 요 짧은뜨기 위에 피코가 예쁘게 달리기 위해서는요. 사슬을요. 저는 3개는 좀 너무 좀 빈약한 것 같고 그냥 실이 이렇게 뭉친 것처럼 보이고 별로 피코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슬을 너무 쫌쫌이 하지 마시고 4개씩으로 해줄게요. 사슬을 4개를 하고요. 보세요. 요렇게 요 짧은뜨기에 머리인데 머리의 앞쪽 한 가닥이랑요. 옆구리에 있는 한 가닥, 시옷자 모양이죠. 여기에다 바늘을 넣어서요. 지금 요 사슬 4개가 바늘 위로 말리면 안 됩니다. 바늘 밑으로 내려오게 해서 왼손이 또는 왼손으로 뜨는 분들은 반대쪽이죠. 오른손이 여기 밑에를요. 바짝 이렇게 딱 잡아주세요. 네, 이렇게 팽팽하게. 그리고 요 실이 팽팽해야 잘 되죠. 걸고 그대로 여기까지 다 통과. 이렇게요. 그리고 똑바로 모양을 딱 잡아보면 그 짧은뜨기 위에 정확하게 딱 통통한 동그란 피코가 달리게 돼요. 그 다음 여기 사슬 3개 있는 좀 더 넓은 칸 있죠? 거기에다가 바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떠주세요. 7개를 떠야 되기 때문에 촘촘히 딱 옆으로 이렇게 딱 붙이면서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뜰 자리를 만들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로 갈수록 약간 길어졌더라도 다시 내려올 때는 조금 더 당겨서 동그랗게 균형 잡힌 그런 무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7개를 뜨고요. 그 옆에 그러니까 요 한길긴뜨기 2개 있죠. 이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고요. 요 사이 틈새 사슬 하나 있는 자리에다가 짧은뜨기로 이렇게 딱 동그랗게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피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촘촘하지 않게 사슬 4개 그리고 시옷자 모양의 바늘을 이렇게 넣고요. 바짝 잘 잡으시고 통과. 이렇게 해서 피코를 만듭니다. 요 무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단에 제일 마지막에 오면요. 한길긴뜨기 7개 이렇게 떴고요. 아까 제일 처음에 떴었던 요 짧은뜨기 보이실 거예요. 요 피코 바로 밑에 이렇게 코 머리 보이시죠? 거기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끝납니다. 빼뜨기 하고 마지막에 매듭 있어야 되니까 사슬 하나 더 해서 실을 잘라서 이제 요거는 코 뒤에 코 사이로 넣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릴 부분은요. 처음에 떠났을 때는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여기 한길긴뜨기 모아 뜬 곳이 막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요거를요. 스팀을 꼭 해서 결을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스팀을요. 이렇게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변씩 조금씩 나눠서 스팀을 이렇게 쏘인 다음에 습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손으로 이제 실이 뭉쳐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만져서 모양을 잡아 줍니다. 좀 약간씩 이렇게 당기면서 좀 펼쳐 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지금 좀 제가 스팀을 한번 해서 잡아 놓은 상태고요. 샤블리 특유의 그 좀 쫀쫀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네, 당기면 약간씩 이렇게 좀 늘어나면서 이렇게 모양이 좀 잡히거든요. 재미있는 그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팀을 부분 부분 쐬면서 그 습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모양을 잡아서 좀 이렇게 말리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뜨면서 연결을 했기 때문에 두 겹이 이렇게 붙어 있죠. 미리 한 장 한 장 다릴 수가 없는 구조였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솜에 팽팽하게 이제 솜에 끼우면 또 자연적으로 펼쳐지기도 하고, 솜에 끼운 상태에서 그 솜이랑 같이 팽팽한 상태에서 스팀을 쏘여서 좀 모양을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밈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한번 보여드려야 될 텐데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려고 다른 쿠션을 잠깐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통 이제 단추나 똑딱이로 마무리를 할 때에는 중간중간에 일정 간격으로 한 번씩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제가 여유분을 약간 떴는데도 쿠션 솜을 빵빵하게 넣으면 여기서 이렇게 걸고 그 다음 또 다음 칸에 가서 이렇게 건다고 하면 그 중간 부분에 쿠션의 볼륨 때문에 여기가 좀 이렇게 뜨면서 이렇게 속지가 보이게 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단추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여유분을 좀 더 뜹니다. 여기를 한쪽 트임 부분만, 한쪽 면만 짧은뜨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충분히 여기 벌어지는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단추를 달 수 있는 위치가 또 이렇게 잡기가 쉬워지죠. 그리고 이렇게 테두리 무늬가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잘 덮어서 딱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할 때에도 요 무늬 자체가 약간 구멍이 많지 않고 좀 면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을 때 이런 방법이 좀 더 괜찮고요. 가장 깔끔한 방법은 이제 지퍼를 달아서 튼튼하게 이렇게 딱 한 번에 잠글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이제 손바느질로 지퍼를 단다는 게 우리 또 뜨개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느질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수선집에 맡긴다고 해도 이 뜨개 편물에 좀 예쁘게 잘 달아질지, 왜냐면 겉에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꿰맨 실이요. 네,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코바늘의 특성상 구멍이 많을 경우에는 그게 좀 지퍼가 안으로 들어간 지퍼의 시접 부분이 또 보일 수가 있죠. 네, 요거는 또 제가 예전에 만든 다른 쿠션인데요. 그래서 가끔 저는 이런 방법도 씁니다. 특히 마지막 단이 이렇게 사슬 고리로 되어 있을 때는 끈을 길게 하나를 떠서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운동화 끈 멜 때처럼 엮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우리 이불, 옛날 어머님들 이불 호청 뜯어서 빨고 세탁이 끝나면 다시 말려서 다시 바느질 하실 때처럼, 네, 뭐 다시 또 묶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쿠션을 그렇게 막 자주 세탁하면서 그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네, 가장 사실은 깔끔한 것 같아요. 이 방법이요. 그리고 이제 세탁을 해야 될 때는 요 끈을 풀어서 이렇게 쭉 실을 끈을 빼서 그 다음에 세탁 후에 다시 또 이렇게 엮어서 딱 묶어주시면 사용할 때 이게 절대 밀리거나 뭐 벗겨지거나 틈새가 이렇게 삐져나오는 그런 일이 없이 좀 이렇게 깔끔하게 여밈을 해서 딱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이번 쿠션도 여밈을 할 거예요. 네, 사슬끈을 길게 떠주시는데요. 사슬끈의 길이는 이 지금 우리 쿠션 만들어 놓은 이 커버의 폭의 3배 정도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지금 이거는 40cm 솜에 이제 맞출 사이즈인데, 이거보다 더 길 때는요, 여유분이 또 너무 많이 남아도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쿠션 폭의 2배 더하기 끝에 가서 리본으로 묶을 수 있는 여유분 있죠? 그게 한 25cm, 30cm 정도 그렇게 여유분을 더해서, 그러니까 쿠션 폭 곱하기 2 더하기 한 30cm 정도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하나를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까 이제 스팀으로 이렇게 모양 잡아주기 했잖아요. 그때 요 끈도 한번 꼭 다려주세요. 다림질을 하지 않으면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하루만 지나도
되게 막 꼬불꼬불 많이 꼬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림질을 한번 해주시면 그렇게 꼬이지 않기 때문에 끼우기 전에 미리 쭉 이렇게 다려서 펼쳐놓은 상태로 하는 게 훨씬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요, 사슬끈을 만드실 때는 처음에 이렇게 매듭 짓고 시작할 때도 여유분을 좀 이렇게 남기고요. 마지막 끝에도 여유를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요거를 이제 여기 우리 끝단에다가 이제 엮으면서 끼울 건데, 이때 요거를 돗바늘에 끼워서 하면은 조금 더 편하죠. 네. 근데 끝에 요 매듭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굵은 돗바늘이라도 요게 단단한 매듭은 좀 잘 끼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끝에를 좀 이렇게 여유를 남겨서 돗바늘에다가 끼워 볼게요. 작은 돗바늘도 괜찮습니다. 양쪽 끝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돗바늘을 끼워 두세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돗바늘이 두 개가 없다 하실 때는, 아니면 깜빡하고 실을 짧게 잘랐다 하실 때도 그냥 괜찮습니다. 이거 코바늘로요. 이렇게 대고요. 이렇게 싹 빼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반을 딱 접은 상태에서 요 절반 되는 위치가 뭐 어느 쪽이든 괜찮죠? 이쪽이든 이쪽이든. 네, 끝에 올 수 있도록 한번 이제 걸어 줍니다. 쿠션에다가 이제 드디어 솜을 이제 끼워 봅니다. 솜 크기보다 약간 작은 듯하게 이렇게 팽팽하게 끼워졌을 때가 더 예뻐요. 나중에 좀 사용하다 보면은 솜이 약간 꺼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살짝 작은 느낌 나는 거는 괜찮습니다. 헐렁한 것보다는 좀 팽팽한 게 훨씬 예뻐요. 그리고 손을 끝까지 넣어서 이렇게 모서리까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솜을 이제 끼워 주시고요. 이제 준비해 놨던 요 끈을 끼워야 되는데요. 모서리 쪽에 있죠? 여기에 모서리 가운데 무늬가 있고 그 양쪽 옆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씩 3개씩 보이시죠? 네, 그 밑으로 한 가닥은 이쪽 밑으로 넣고 한 가닥은 이쪽 밑으로 이렇게 넣은 거예요. 네, 겉면에서 안쪽 면을 향해서 이렇게 2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길이를 이제 양쪽 길이를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맞춰 놓고요.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서로 엇갈려 주면서 끼워 주시면 돼요. 네. 저쪽 지금 바깥쪽에 있는 게 이렇게 안쪽으로 오면서 여기 모서리 끝에 남아 있는 고리 있죠? 고리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또 이쪽에 있던 게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거죠. 반대편에 보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테두리 무늬 뜰 때 그 밑에 남겨놨던 고리가 있어요. 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한길긴뜨기 3개 이렇게 넣고 그 밑에 이렇게 남아있는 고리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끼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 어디까지 했었나 이렇게 모양을 잘 보시고요. 중간에 막 건너가는 거 없이, 그리고 앞판과 뒷판이 서로 밀리지 않고 비슷한 위치에서 서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면요. 얘를 방향을 이렇게 또 엮어 주시는 거죠. 근데 어느 게 위로 가는지 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거를 이렇게 반드시 꼭 같은 방향으로 지켜야지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티나지 않거든요. 방향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보세요. 돗바늘 2개 없으시면 꼭 돗바늘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위치에다 대고 코바늘로 살짝 이렇게 걸어 빼면서 그냥 손으로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빼는 거죠. 그리고 이쪽 거는 여기에 와서 여기까지 걸려 있으니까 그 밑에 바로 밑에 비어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당기면서 가야 되지만, 이거를 너무 꼼꼼하게 심하게 당기면요, 이쪽 면이 너무 오므라들어서 좀 그 복주머니 같은 모양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너무 당기는 게 아니라 여기가 좀 팽팽하게 그 사각형의 모양이 그대로 잘 살아 있는지 그런 거 간격을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하셔야 돼요. 너무 심하게 당기면 여기가 막 이렇게 많이 오므라들게 될 수 있어요. 그 점에 주의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엮으면서 갑니다. 네.
꼼꼼하게 이렇게 되죠. 마치 꿰맨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세탁할 때는 요쪽 끝에서 이제 쭉 이렇게 풀르면서 네, 그렇게 벗겨서 세탁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마감된 모습을 보시면요. 솜이 이렇게 빵빵한데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가 많은 이런 스타일의 코바늘 무늬를 이용해서 쿠션을 만들었을 때는요. 단추를 다는 것보다는 단추나 지퍼보다도 이렇게 끈으로 엮어주시는 게 가장 티나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끝에는 이제 와서 이렇게 리본 스타일로 묶어 주었고요. 끝에 남아있던 실은 그냥 잘라줬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뭔가 구슬이나 꽃 같은 거 막 자꾸 달고 싶거든요. 뭔가 장식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나중에 풀어서 세탁 후에 또 다시 끼워줘야 되기 때문에 네, 끝에 장식은 달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이 상태로 마무리를 했고요. 돗바늘에 나중에 이제 끼우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코바늘로 이렇게 걸어서 빼는 것도 그렇게 생각보다 시간 걸리지 않아요. 네, 제가 맨 처음에 만든 쿠션은 그냥 코바늘로 마무리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끝에는 그냥 이렇게 꾹 당겨서 매듭 짓고 그냥 잘라 놓은 상태예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영상에서 모티브 두 가지와 뭐 프릴 무늬 또 쿠션으로 마무리하는 방법까지 한번 같이 해보셨고요. 이 모티브 패턴 자체는 꼭 쿠션이 아니라 다르게 활용하셔도 예쁘고 또 다른 실로 또 다른 질감의 색다른 느낌으로 또 표현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많이 활용하셔서 예쁜 소품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용한 아이템 잘 준비해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